돌고 도는 육식갑자 두 번째 을축일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댓글 보니까 갑자일주 그 보신 분이 어떤 분이 야 무슨 5분 좀 넘게 이거 가지고 갑자일주를 다 뭐 해석을 하냐 어쩌냐. 다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에 그 기둥이 4개가 있고 각각의 기둥이 이제 그 육식갑자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아래 일주 하나만 가지고 어떤 걸 판단한다는 거는 4분의 1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적은 요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왜 뭐 많은 분들이 명리학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식갑자론을 공부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육식갑자가 흘러가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천간에 있는 게 10개가 순수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지에 있는 12개는 계절에 맞춰서 12개가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최소 공배수인 60개에 따라서 서로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 위아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인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명리학 관련해서 접하셨을 때 제일 먼저는 이제 신살이나 이런 거 뭐 도화살, 역마살 이런 거를 많이 접하시게 되겠지만 그거 말고 그 육식갑자가 이제 그 다음에 뭐 외우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더 명리학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할 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육식갑자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뭐 각각의 그 육식갑자에 해당되는 천간 지지를 길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거를 일주로 놓고 봤을 때 그게 어떤 월에 태어난 갑자 일주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따지면 무궁무진하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 딱 육식갑자라고 하는 그 위아래의 글자 2개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특성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뭐 들어보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얘기하는 건 이제 을축일주인데 내가 을축일주인데 얘기한 거랑 좀 뭔가 다른데요? 아니면 을축일주인데 제 사주는 이런데 왜 이렇죠?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그 댓글이나 아니면 이런 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새 바쁜 관계로 자주 들어가서 보지는 못합니다만 들어가서 보면 다음에 녹화할 때나 또는 그 외에 그 관련된 분 뭐 누가 어떤 분은 이제 연예인 사연만 하지 말고 일반인 사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만 그런 거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갑자일주 다음에 오는 일주가 이제 을축일주입니다. 을축일주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진흙 속에 핀 연꽃입니다. 우리가 갑목, 을목 두 개를 얘기할 때 갑목은 큰 나무라고 하면 을목은 이제 꽃이라고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축토라는 이 겨울의 흙 진토가 오히려 진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축토도 좀 약간 차가운 그러니까 그늘진 곳에 있는 연못에 핀 꽃, 연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는 게 연꽃은 이렇게 햇빛이 많이 비치는 곳에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약간 어둡고 그늘진 곳 그래서 이제 뭐 궁궐의 뒤쪽에 이제 이렇게 못 같은 거 파놓으면 거기에 이제 계속 흙이 쌓여가지고 바닥에 흙이 쌓여 있을 때 연꽃이 거기 연잎을 띄워서 꽃이 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이제 을목의 나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을목들은 이 토를 가지고 자신의 재물을 불리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축토라는 거는 어쨌거나 겨울의 흙이고 단단한 흙이기 때문에 을축일주들은 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축토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금, 철, 쇠, 돈 이런 거에 창고입니다. 창고. 그래서 생각보다 돈도 잘 모아요. 저축도 잘하고 그리고 그걸 부동산으로 불리기도 잘하고 그런 스타일이라 사업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을축일주는 기본적으로 연꽃 진흙 속에 연꽃이니까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나무가 갖춰줘야 될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가 부족한 게 화기운이 부족해요. 을축일주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화기운이 부족한 성향일 때 어떤 특성이 많이 드러나냐면 첫 번째는 좀 이렇게 인간적인 맛이 없어요.
따뜻한 맛이 없고 거의 뭐 약간 기계식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 밑에 직원들을 거의 기계 부리듯이 부리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약간 허술한 느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약간의 공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다가가기 쉽지 않은 그런 스타일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을축일주는 좀 외로워요. 외로운 사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남자분은 그래도 이제 축토라는 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배우자 운이라든가 가정을 이루는 운은 좀 있습니다만, 특히나 여자분 을축일주들은 많이 외롭죠. 그리고 저도 이제 상담을 이제 한 8,000명 넘게 쭉 하면서 찾아보니까 을축일주 분들은 그리고 대단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자기 하소연하고 이런 것도 별로 잘 안 좋아해요. 그래서 상담한 인원도 되게 적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디서 뭐라고 계시길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좀 깨는 거를 저는 을축일주 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립돼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어떤 그늘진 연못에 혼자 핀 연꽃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한꺼번에 같이 그 연꽃이 핀 걸 보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인간적인 삶이고 그게 더 즐거운 삶인데, 그걸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을축일주들은 특히나 내가 이러이러한 게 힘들다, 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고민이다라는 걸 가족이 됐든 아니면 주변 친구가 됐든 털어놓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을축일주는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남보다 이제 얕잡아 보이거나 또는 남한테 그런 얘기, 아쉬운 소리를 내가 굳이 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데 항상 이제 운이라는 게 언제나 나에게 좋을 수만은 없고, 그리고 그 운이라는 거에 있어서 뭔가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해서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을목은 항상 명리학적 이론상 등락애갑이라고 큰 나무를 타고 이렇게 덩쿨이 넘어가는 형상으로 극복하는 게 대단히 쉽게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홀로 그렇게 독야청청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속마음을 터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얘기해서 그걸 극복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을축일주는 기본적으로 돈 잘 모으고 사업하는 데는 재능이 있으시니까 혹시나 회사 다니시고 계신 분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